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장윤입니다. 지난 시간은 네 작품을 보느라 굉장히 좀 여러분 힘드셨죠? 이번 시간은요, 두 작품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최만식의 미스터 방인데요. 미스터 방, 최만식의 그 주특기가 뭐였냐면 풍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마치 축혀드는 듯 하지만 웃기게 표현하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희화와 기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이제 최만식의 주요 수법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도요,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원래 방산복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신기료 장수였어요. 신기료 장수. 그러니까 이제 그 신발을 고치고 하는 일이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이제 영어를 조금 배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그 배운 일 틈에 이제 그 미국 그 이제 광복 이후에 굉장히 혼란했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 그 이제 중국 쪽에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쪽 그래서 이제 그 미군 쪽, 이제 우리 남한은 이제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북한은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사회주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통치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미군의 어떤 통역을 해주는 임무가 좀 필요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이 사람이 미군 장교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통역 그 짧은 영어로 통역의 어떤 그 임무를 맡게 되면서 뭘로 돼요? 미스터 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사람의 통역을 맡은 사람은 S송인데 그런 거죠. 일종의 친일파 같은 거죠. 이때는 친미파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권세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벼락출세를 하게 되고 이제 돈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고향에서 이제 알았던 백주사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그 방산복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방산복이란 놈은 어떤 놈이었냐?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니까 광복 이후에 재산도 몰수당하고 가족들 매맞고 서울에 간신히 피신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친일파로서 내가 축적한 재산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방산복한테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죠. 청을 하게 되고 방산복은 아주 가볍게 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부탁에 대해서 아주 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방산복이 허세가 생기죠. 허세가 생겨요. 사실은 이 S소위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S소위가 된 양 허세를 부리다가 술 먹으면서 희한한 버릇이 생기는데 술 먹고 나면 꼭 양치를 구구구 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그래서 양치를 구구구 이렇게 술을 먹고 대접을 받고 구구구 이렇게 하다가 퇴 하고 뱉었는데 하필 누구 얼굴에? 이 S소위 얼굴에 양침물을 뱉었다는 거죠. 참 웃기죠? 그쵸? 양침물을 퇴 하고 뱉었대요. 그래서 바로 양침물을 받자마자 이 사람 어떨까요? 막 오만 들어온 게 막 얼굴에 탁 왔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방산복이 굉장히 S소위에게 I'm sorry, I'm sorry 하면서 엄청나게 빌었는데 You devil! 그러면서 이제 어퍼컷을 날렸다는 그래서 이제 어퍼컷을 날렸다는 그런 결말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뒷내용은 안 봐도 짐작이 가능하죠? 이 사람은 이미 뭐 했을까요? 올락했겠죠. 그럼 백주사는요? 백주사의 꿈도 날아간 거죠.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요. 일본이 잘 나가면 일본에게 붙고 미국이 잘 나가면 미국에게 붙고 자기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 기회주의적 인물이죠. 그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는 게 바로 미스터 방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를 설명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놈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란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란 뼈다구가 부러지들 두들겨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일일이 도다 찾고 집하고 세감 처부순 거 말끔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내 재산 절반을 누나 주문세. 응? 미스터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백주사는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막 뭐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무료 이제 재산에 대한 욕심, 물욕이죠. 그것만을 이제 막 쥐고 있는 그런 거죠. 미스터 방은 염려 마쇼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면 막 기관총 들고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막 들끓어가서 아주 그냥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지금 네가 말한 것들 내가 다 쑥밭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어떤 허세를 좀 부리고 있죠. 아유 고마우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잡으면서 백골난망이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시오. 자네라면 어려나갔나 지금 계속 이렇게 아부하는 거죠. 아유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제발이요. 자 이승만 박사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자기 말 한마디면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풍을 떨고 있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짚어서 한 모금 물고 울적울적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여기 밑줄 칠게요.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자 괜히 뭐합니까? 세련된 인간인 것 같은 세련된 인간인 척하는 이제 허세죠. 이 지금 방상복의 허세 이 장치를 굳이 마련해 놓은 건 결말 부분에 S소희한테 엎어서 탁 맞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학적인 결말을 의도하려는 해학적인 결말을 의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양침물을 채취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방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촥 뱉는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다 말고 미스터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서 헬로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 그만 일치됐다. 아주 절면일치로 양침물을 뱉는 순간 이 사람이 헬로 이렇게 하니까 얼굴에 탁 맞는 거죠.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침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을가 촤르르르르 이거 마치 먹었어요. 판소리 같죠. 그래서 이 판소리의 문체가 이 지금 그 채만식의 소설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쵸? 판소리에서 이렇게 구어적으로 얘기한 소리 있죠. 촤르르르르 이런 것들. 유대불!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급한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섯발로 뛰어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서 철컥. 굉장히 웃긴 장면이죠.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이것도 마치 판소리 말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복의 어떤 위선적인 착한 척하는 이 허세 같은 삶도 끝날 거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그 방삼복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 이런 인물에 대해서 뭘 갖게 돼요?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만식은 웃음깡스럽게 희화화를 하고요. 그 희화화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은 거리가 생기죠.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게 곧 뭘로 이어져요? 비판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 부정적이야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광복 직후의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파가 있듯이 그 광복 이후에도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좀 기회를 엿보는 그 기회적인 인물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김동리의 영마가 되겠습니다. 자, 김동리의 영마 같은 경우는 전편을 읽어보셔도 좀 재밌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소설들을 지금 다 전편을 읽어보시면 좋지만 영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성기, 그 다음에 개연,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어떤 그 둘의 좀 마음을 좀 이 부분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보셔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김동리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 인물은요, 성기입니다. 자, 성기의 엄마는 옥화예요. 자, 여러분, 점 같은 거 좀 좋아하세요? 내가 이번 검정고시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점 봐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점이나 뭐 사주 이런 걸 보시면요, 무슨 쌀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얼굴이 예쁘고 그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도화살이 있다 그래. 도화살. 굉장히 예쁘고 화가 이제 꽃다짝이죠. 굉장히 예쁘고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다 해서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살 중에 하나가 이제 역마살이에요. 역마는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역마살을요, 옛날엔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때는 직업이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대표적인 건 메밀꽃 핀 무렵에 허생원처럼 장돌뱅이든지 혹은 그 시장마다 장돌뱅이 중에서도 엿을 파는 엿장수든지 이런 사람 혹은 뭐 떠돌이 중,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요. 역마살이 사주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 외교관이 되겠다, 혹은 이제 뭐 무역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참 그런 것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기는요, 역마살이 있다고 이제 그 스님한테 들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옥화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역마살이 있어서 떠돌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역마살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기를 절에도 보내고 가진 수를 다 썼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혼인을 시키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개연이라는 여자아이와 혼인을 시키려고 해요. 이 개연이라는 여자아이와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제 개연이라는 아이가 이제 최장수 영감의 딸이에요. 최장수 영감의 딸인데 최장수 영감이 잠깐 이제 맡긴 사이에 얘네들이 이제 그 청춘 남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싹트고 그 모습을 본 옥화가 얘네를 맺어주면 되겠구나, 결혼을 하면 정착을 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맺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개연의 아버지가 우리가 그 바치는 채 있죠? 최장수 영감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개연의 귀를 딱 봤더니 하필 그 옥화의 귀에 있는 사막이랑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띠로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옥화의 어머니가 사실은 그 옥화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성기한테 외할머니죠. 그 남사당패, 옛날에는 이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풍악을 울리는 그 사당패의 어떤 그 우두머리와 하룻밤을 자게 되고 그 하룻밤으로 낳은 사람이 이제 옥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는 잘 모르죠. 아버지랑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남사당패 우두머리가 이제 아버지였다라는 것만 알고,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최장수 영감이 옥화의 친아버지였고, 그러면 최장수 영감과 개연이 부녀 사이잖아요. 그럼 옥화랑은 뭡니까? 옥화랑은 지금 이복자매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복자매면 성기와 개연은 뭡니까? 이모죠. 근데 실제로 성기보다 개연이 더 어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럴 수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오래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자식과 그 조카와 차이가 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모와 어떤 조카를 혈연 관계를 결혼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오카가 이제 그 성기와 개연이를 갈라놓죠. 그래서 막 울면서 작별을 하는데 이 성기가 그것도 모르고 개연이를 놓친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시름시름 누워요. 그래서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오카가 성기한테 얘기를 해요. 진실. 자, 니네 왜 결혼 안 된 줄 아니? 사실은 내가 개연이 보니까 나랑 같은 데 사마귀가 있더라. 걔가 내 동생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메밀꽃 필무렵에서 왼손잡이가 어떤 과학적인 유전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사마귀도 과학적인 유전 관계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혈연임을 좀 의도하려는 장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선 오히려 죽어가던 성기가요 뭐 하냐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제 제일 처음 내가 이제 천륜에 의해서 결혼할 수는 없겠구나. 자기도 수용을 하고 제일 처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오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옆판 하나만 짜줘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옆판은 뭡니까? 엿장수 떠돌아다닌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역마 떠돌아다니는 역마살로 살겠다 라는 건 결국에 운명에 뭐 한다는 거? 순응하겠다라는 거죠. 그 순간 오카는 머리를 땡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이 성기의 역마살을 억누르려고 어떻게 보면 얘 운명이라고 하죠. 사주는 정해져 있는 걸 이제 보면 운명이라 할 텐데 그거를 누르고 얘를 정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도 실패하고 결국엔 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얘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기는 신기하게 기분 좋게 옆판을 메고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작가 김동리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기가 옆판을 메고 막 걸어가는데요. 엄청 신나요. 나중에는요. 그 개연이랑 이별해서 알아 누웠나 싶게요. 막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작가 김동리는 약간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명에 순응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역마에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역마 밑줄 친 부분 볼게요. 처음은 이제 그 개연과 성기가 이별하는 그 부분입니다. 처음은 그는 쇠뭉치로 돌연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쪽으로 쫙 모이는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조금씩 당겨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계속 그 예기치 않은 그 개연과의 이별이 성기에게 얼마나 충격인지가 나오죠.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연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었나?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참 잘생겼어. 이제 영감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 이제 낯선 젊은이를 만나서 고향에 들어가서 살 거다. 그래서 이제 딸 채연이를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부분은 결국 그래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하는 그 개연과 성기입니다. 개연한테 성기가 오빠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면서요. 오빠 잘 사시오. 오빠 잘 사시오. 오빠 잘 사시오.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이 이제 중력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뒷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어머니 오카가 죽어가는 성기한테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니네 왜 이렇게 이별 안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 해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자, 누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확신하게 되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섬찟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니?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서 명도까지 불러봤다. 명도는 누구냐면요. 무당이에요. 무당을 불러봤더니 이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줄되는구나. 무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최장수양감 너희 아빠 맞고 개연 네 동생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100% 진실인가요?
100% 진실은 아니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여기서 주로 드러나는데 무속적인 세계관이죠. 그쵸? 무속적인 어떤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망신했지. 옥화는 잠깐 말에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현명한 관체를 띠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 인륜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니? 그러니까 내 동생인 걸 몰랐으면 너랑 결혼을 시키지만 우리가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결혼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 지나서 이제 성기가 좋아하는 산나물이 막 이렇게 날 쯤에 성기는 벌써 일어나서요. 두릅나물이죠? 두릅나물에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고 성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옆판 하나만 짜줘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기로 했다? 방황하기로 했다. 역마에 순응하기로 했다. 그 순간 옥화는 갑자기 무엇을 머리를 맞은 듯이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으려고 했지만 성기 역마는 막지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기는 한 보름도 후에 어머니하고 하직하고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발 앞에는 길이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화계 쪽, 동남으로 난 길, 그다음에 구례,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녀가 지나가는 그 길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 성기는 만약에 그녀라고 한다면 이때 개연이 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연을 찾아서 옆판을 달라고 해서 개연을 찾아가게 되면 이 개연과의 어떤 그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길로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난 하동을 향해서 천천히 옮겨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례 쪽이 아니라 자신이 구례 쪽을 등지고, 그러니까 개연이 갔던 쪽을 등지고 하동 쪽으로 새로운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는 이제 화계 쪽에는 아예 안 가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막 옮겨 놓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아주 가벼워진다는 거죠. 아주 가벼워지면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육자백이 가락으로 콧노래까지만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사니까 성기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행복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마살에 낀 인간의 운명, 또 그 운명을 순응할 때 순응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순응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마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우리 좀 무속적인 세계관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운명에 순응하는 인간의 어떤 그 갈등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선생님하고 봤던 29강이었습니다. 다음 30강은요 또 다시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제 소설들이죠. 그 소설 4작품을 좀 보게 될 텐데요. 항상 미리 예습하시고 강의 듣는 거 잊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30강 4작품 비 오는 날 유의 광장 장마 예습하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 뵐게요.